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며 지금 어떠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뉴욕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은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은 이 FOM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탠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선 기준금리 동결의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시카고 상품거래소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거의 99% 동결은 확실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11월 달 FOMC가 아니라 다음 달 12월 달 FOMC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인가? 여기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도 동결을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여기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나 시장의 예상치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고 고용과 소비 시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동결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5% 이상의 고금리가 한동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금리 인하가 한두 번씩 진행이 된다면 내년은 5%지만 내후년에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에는 기대감이 완벽하게 깨진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포커싱을 5% 위에서 횡보한다라는 부분보다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달 회의에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전일 75% 이상에서 현재 69%까지 하락한 이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향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날 발표된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뭐가 보여주고 있냐? 일단 미국 8월 달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비 2.6%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에는 소비력이 엄청나게 살아있다 보니까 이러한 주택 가격의 급등도 보여지는 게 아닐까. 한국이랑 미국은 환경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석 달째 하락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예상치 100보다 괜찮은 102.6을 기록하고 있고요. 고용 비용 지수를 봤을 때 또 올랐습니다. 전분기 1.2% 상승,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소식 자체가 월급도 오른다라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제 그 고금리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고 지금 주택의 가격에 대해서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미국의 경기는 튼튼하다라는 부분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너무 튼튼하면 인플레가 꺾이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이게 정도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게 될지에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편 이 11월 FOMC는 물론이거니와 이 재무부에서 채권 관련해가지고 국채 발행 계획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은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일 올 4분기에 7,760억 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7월 말에 예측했던 수치보다 적은 수준이거든요. 자,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11월 1일 오늘 밤이죠. 이때 이제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에 따라서 채권 시장 또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엔화의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이 부분 역시 이 달러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본도 한번 여러분들 주목을 하시면서 쭉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이건 좀 안정됐네요. 81.02달러 마이너스 1.57%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개별적인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이 소송을 승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힘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AI의 이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식 출시했는데 AI를 이용한 이 챗봇이 탑재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AI에 대한 사용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갤럭시도 생성형 AI를 탑재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고성능 관련주 이쪽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매출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돈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성능 반도체가 지금 이 생산보다 공급이 좀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투자면은 장비부터 먼저 주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 우선적으로 한번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방산 수출 호재에 한화 에어로 GTF 엔진 충당금을 한 번에 반영을 할 정도로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에서 2차적인 부분이랑 이제 중동 쪽에서도 괜찮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흑자 백고동 울렸다. 이 곡간 든든해진 조선업계 이 관련 내용들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선박으로 차근차근 전환을 하려는 대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향후에 일거리가 모자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인 철강 불황은 물론이거니와 이 일본 쪽에 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일본의 철강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여기랑 경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도 철강 단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철을 원재료로 쓰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 낮아질 수도 있겠네. 근데 장사 잘 되는데 원가 낮아지면은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만족스럽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대할 수 있는 내용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위에 저항 돌파할 수 있겠죠. 그 모습 지금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나온 게 뭐냐 하면 자, 보이십니까? 한수원 체코 원전 이 사업 최종 입찰서를 지금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팀코리아로 해가지고 한전,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내용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야, 이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지금 입찰서를 낸 국가가 한국, 미국, 프랑스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 폴란드에서 이 수주전을 진행을 했을 때 국가별로 이 점수로 평가를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꼴찌였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랑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한국이
조금 더 점수는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국가의 파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장 좀 핵심 먹거리는 우리가 못 가져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몇몇 이 원전은 가지고 올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프랑스의 점수가 가장 뭐 기술적인 부분부터 자금적인 부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 미국이랑 이 부딪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이번에도 메인 먹거리를 못 따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이드라도 가져오더라도, 예, 충분히 회사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주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혹여나 우리나라가 여기서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해외 국가들, 지금 한국이랑 웨스팅하우스랑 이 소송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일부 승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불복으로 관련 내용들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넥스트가 참 저는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 체코에서 끝이 아니라 동유럽, 그 다음엔 중동, 그 다음에는 SMR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 이쪽 지역 뚫는 거 에너빌리티가 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담당 일정 비슷한 내용이 이전에 있었을 때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쭉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 내용이 진전이 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들 보면은 다 이 관련 일정들이 진전의 모습 보여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반복되지 않을까.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어제는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오늘 다시금 또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은 이들이 봤을 때 모아가는 자리구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외국인 매집이 꾸준하게 된다면 이들로 인해서 반등의 시작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연결되면은 굳이 우리가 먼저 이 달리는 열차에서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지지라인 현재 위치가 주봉, 월봉, 연봉 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1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21선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21선을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단 기본값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처럼 이탈 전까지 꾸준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탈하면 빠지는 거지만 이탈을 안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먼저 이 종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481선 돌파하면 변동성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도 기대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은 이 아래쪽 481선 아래쪽을 생각을 하면서 전략 잡으면 좋겠는데 총정리하면서 에너빌리티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어땠다? 기대감 때문에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던 모습이 보여지곤 했다. 그렇기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을 보았을 때 현재 외국인 들어오는 만큼 이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주, 월, 연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땐 11선이 시작,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추세가 어떻게 잡힐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분석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계절 바뀌는 만큼 이 분위기도 저는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